오늘은 우석헌 박물관에서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석 종류가 많은데 이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기념 보석을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 자수정을 보겠습니다. 자수정은 수정에 철 성분 이런 게 이제 그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보라색으로 빛나곤 합니다. 영어 이름은 아메시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A는 반대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스트는 메칠 알코올, 즉 술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은 디오니소스, 바커스 이런 포도주의 신, 술의 신과 연관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라색이 굉장히 예쁜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경상도 언양에 아주 그 고퀄리티의 수정이 많이 나는 그런 수정 광산이 있죠. 아쉽게도 일제시대에 많이 일본 사람들이 그 수탈해간 장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관광지로 개발이 돼 있고요. 이 위에 보이는 저 터키석은 12월에 기념 탄생석인데 색깔이 하늘색으로서 참 예쁘죠. 두 번째, 장미석영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석영에 저기 보면 로즈 쿼츠라고 돼 있는데 다소의 철이나 망간 같은 불순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색깔이 분홍색으로 이렇게 빛이 나고 있어요. 저 위에 있는 건 홍수정. 다 구성 성분은 같은데 포함되어 있는 다소의 불순물 때문에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곤 합니다. 네 번째 보면 4월에 기념석이 금강석, 영어 이름은 다이아몬드지요. 원래 다이아몬드 이름의 어원은 원래 아다마스였다고 합니다. 근데 A가 부정사의 뜻이 있는데 즉 깨트려지지 않는, 정복할 수 없는 의미였다고 해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가공이 되고 쪼개고 반지로 보석 가공이 되면서 A를 띄워버리고 다이아몬드로 이름이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다이아몬드를 보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렇게 빛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석 가공을 통해서 빛이 나게끔 하죠. 이런 원석을 갖다가 이렇게 커팅을 하는데 보통 테이블 커트, 포인트 커트 등등 여러 가지 컷이 있는데 그 중에서 브릴리안 컷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58면체를 깎습니다. 왜 58면체를 깎냐 하면은 외부에서 빛이 들어갔을 때 그 굴절률에 따라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면체가 58면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브릴리안 컷으로 가공을 해서 보석으로 반지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그렇게 차고 다니지요. 이 다이아몬드, 즉 금강석은 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면 경도라고 하죠. 단단함을 얘기할 때 가장 단단한 10으로 표시를 합니다. 다른 종류의 보석들은 전부 경도가 보통 이쪽에서 잠깐 볼 수 있겠지만은 7.5, 6.5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손톱은, 사람의 손톱은 이 굵기를 따지면 약 2에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 중에 단단한 물질로서 다이아몬드, 금강석을 말합니다. 이 위에 보면은 남주석이 있는데 이것은 보시다시피 영어 이름은 아쿠아마린입니다. 아쿠아는 물이라는 뜻이 있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귀하게 결정된 거는 참 드물고 되게 아름답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간 석류석을 보면은 성분은 망간이 포함되어 있고 중국에서 나왔네요.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는 보통 안반이나 굴 속에서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외부의 어떤 영향력 없이 굴 바위 벽면체에 결정이 되는 것이죠. 되게 아름답네요. 이 옆에를 보면은 이제 스피네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루비와 아주 색깔이 흡사합니다. 옛날에는 특히 영국에서는 루비와 스피네를 혼동을 해서 다 그냥 루비로 이렇게 통칭을 했었어요. 근데 근래에 들어서 화학 기호를 구성 분자를 분석해 보니까 이제 루비와는 약간 다르다. 그래서 요즘은 루비와 스피네를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위쪽에 보면은 만호석이 있네요. 아게이트라고 하는데 만호는 말의 뇌, 즉 마뇌에서 이름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돌 안에 아름다운 문양이 이제 처음에 봤을 때 이름을 정할 때 말의 뇌가 연상이 돼서 아마도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남석이 있습니다. 이름은 영어로 올리바인입니다. 이름에서와 같이 이 보석의 색깔은 아주 옅은 녹색, 올리브의 색깔이 난다고 해서 올리바인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녹주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영어 이름은 에메랄드죠. 에메랄드는 5월의 탄생석입니다. 이 에메랄드는 특히 아주 귀하게 육각 형태로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드문 희귀한 돌이 되겠습니다. 특히 에메랄드는 남아메리카의 콜롬비아 쪽에서 아주 많이 생산이 되고 그로 인해서 옛날 과거에는 스페인이 콜롬비아나 남미를 정복했을 때 굉장히 에메랄드를 수십 톤씩 채취해서 스페인, 유럽으로 가져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철반 석류석 알만다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정이 상당히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드문 그런 보석 종류네요. 황옥 쪽을 보겠습니다.
황옥은 토파즈라고 하는데 이 결정체가 굉장히 크게 이쁘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옆에서 볼 때마다 빛이 굴절되는 게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아까 철반 속눈썹과 비슷한 청옥이 있습니다. 청옥은 영어 이름으로 사파이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알루미늄 성분이 포함돼서 굉장히 검푸른색으로 빛이 나죠. 근데 여기는 지금 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석과 비슷한 아주 검은 회색의 검은색을 띠고 있네요. 두 번째, 이 사파이어와 성분은 같지만 약간의 불순물에 의해서 붉은색으로 빛나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고 좋아하는 루비가 있습니다. 루비는 홍옥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원석은 수수하죠. 결정이 여기 박혀 있네요. 특히 이 루비는 그 색깔을 기준으로 할 때 어떤 색이 과연 이렇게 인기가 있고 좋으냐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보석 전문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갓 잡은 비둘기 심장에서 피가 나왔을 때 그 갓 나온 피의 색깔, 그렇게 붉은색이 가장 고품질의 홍옥이다, 루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좀 잔인한 비유진 하지만은 그래도 아주 색깔이 그렇게 붉은색이 이쁘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다이아몬드에서 현재는 이제 요즘은 이렇게 공업용으로 이 커팅 기계로서 많이 사용을 하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다이아몬드 반지나 이런 거를 낄 때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일명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왜 피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냐 하면은 아프리카에서 라이베리아 이런 데서 이제 그 다이아몬드를 채취할 때 어린 소년들이 채취를 합니다. 근데 정부군과 반군이 서로 그 이권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웁니다. 그 와중에 심지어는 상대방 편에 그 아이들의 손목까지 막 절단을 하고 각종 피비린내 나는 전쟁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블러드 다이아몬드, 피의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일부 어떤 분들은 다이아몬드를 차지 않고 이거를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간혹 계십니다. 어쨌든 다이아몬드를 채취를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번에는 경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 이름은 자다이트로 되어 있네요. 옥은 이제 크게 나누면 경옥과 연옥이 있습니다. 경옥은 자다이트라고 하고 연옥은 네프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옥은 좀 연한 성질이고 경옥은 말 그대로 좀 단단한 성질로서 보석이나 이런 데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물론 여기 모양을 보면 이제 도장 팔려고 모양을 해놨네요. 어쨌든 이 옥은 중국에서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황금은 값어치가 있지만 옥은 값어치가 없다. 그 정도로 무한 어떤 값어치를 지닌 그런 평가를 했는데, 특히 중국에서 유명한 서태후 왕비는 경옥을 특별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뭐 머리 비녀라든가 치장이라든가 특히 손에 길다랗게, 지금으로 말하면 네일 아트죠. 그런 거를 많이 만들어서 몸에 치장을 하고 침대도 치장을 하고 또 각종 안방 가구들을 많이 치장을 했는데, 얼마나 옥을 좋아했냐면은 서태후가 본인이 죽었을 때 각종 몸에 다 옥을 만들어서 이렇게 끼워 놓기도 하고 또 관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서태후가 죽은 뒤에 이제 국민들이 너무 어려워서 무덤을 도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태후 무덤을 도굴해 보니까 그 안에 차가 10대 이상 트럭이 실고할 정도 이상의 엄청난 그런 옥 제품들이 나왔다고 해요. 어쨌든 중국에서는 옥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요. 우리한테는 전통적으로 보면 비치라는 말을 많이 이제 썼었죠. 비치는 이 자다이트를 비치라고 했는데, 비치는 물총새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비는 수컷 물총새, 치는 암컷 물총새, 그래서 거기서 온 용어이기도 하거니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비치라는 말을 많이 썼었죠. 그게 이제 경옥을 말합니다. 어쨌든 옥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귀하게 아주 좋아했던 문화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춘천에서 옥광산이 있죠. 일전에 가보긴 했습니다만은 크게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약간 쇠퇴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좀 아쉬웠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오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팔은 이 보석 중에서 수분, 즉 물을 함유한 거의 유일한 보석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팔 중에는 블랙 오팔이라고 해서 다른 오팔보다도 푸른 녹색, 짙은 녹색을 가진 오팔을 거의 최고의 품질로 칩니다. 물론 사람의 기준이겠지만서도요. 오팔이 많이 나는 지역은 호주의 쿠버패디 광산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광산 각 그 들판에서 이렇게 작은 구덩이들을 파고 오팔을 채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팔 보석은 특히 목걸이나 반지를 받았을 때에는 이게 이제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분이 건조해서 날아가면은 반지나 이런 게 깨질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석들은 이 수분이 촉촉한데 보관을 할 때 그런 데다 해야 이렇게 잘 보관이 되는 그런 보석이 되겠습니다. 특히 유의해서 보시면 좋은 게 오팔은 여러 가지 색깔이 납니다. 물론 이제 구조색 내지는 혼색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오팔의 보석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빛이 들어가면은 그 방향이 다 달라지고 컬러풀하죠. 이제 무지개색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암모나이트가 이제 죽은 뒤에 묻혀서 이 광물성 물질이 암모나이트 내로 치환된 겁니다. 그래서 돌이나 흙 성분이 치환된 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컬러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기 보석이라고 합니다. 유기 보석은 대략 두세 가지가 있는데 이 암몰라이트와 진주 또 호박 이런 거를 유기 보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암몰라이트는 암모나이트와는 다르게 보석화됐기 때문에 암몰라이트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 암몰라이트의 주로 출처는 로키 산맥 캐나다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원형이 아름답게 보존된 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채취할 때 깨지거나 이러면 그 조각품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거나 반지를 만들거나 이런 보석화되는 이렇게 이제 그 작은 것들은 그런 용도로 또 사용을 합니다. 현재는 굉장히 아름답게 잘 보존된 그런 암몰라이트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운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석은 다 아시다시피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진 그런 물질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철질 운석이네요. 나미비아에서 아프리카 나미비아 사막에서 가져온 것 같네요. 일단 얇게 철질 운석을 지금 이렇게 켜놓은 건데 운석에서 사실은 운자는 떨어질 운자를 한자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구름 운자 이런 게 아니고 떨어질 운자가 들어가는 그런 단어 중에는 또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제 운명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운명하셨다. 거기에 운자가 이 떨어질 운자하고 같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지금 철질 운석을 얇게 이제 켜서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자자분한 이렇게 저거를 비드만슈타인이라고 그러는 어떤 문인데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 되겠습니다. 저 비중이 직접 들어보시면은 돌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석 중에는 이렇게 철질 운석이 있고요. 이제 여기 오면은 석질 운석. 요거는 이제 돌로 된 거죠. 저쪽은 쇠로 된 거, 요건 돌로 된 거. 또 한 가지는 운석 중에는 이렇게 덱타이트라고 해가지고 유리질 운석이 있습니다. 이 유리질 운석을 잘 갈아보면은 여러 가지 색이 나오지만은 특히 녹색, 푸른색, 하늘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옛날에 이집트에서 그 투탕카멘 가면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 가면에도 유리질 운석이 이렇게 가공이 돼서 가면에 치장된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것들은 운석이 떨어져서 다시 옆으로 튀면서 그 유리 방울이 이렇게 굳은 형태가 되겠고요. 주로 사막에서 채취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석은 대략 그래서 유리질 운석, 석질, 돌 운석, 그 다음에 철질 운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운석인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반 돌과 비슷한데 이제 이 성분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특히 이리듐 성분,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잘 나오지 않는 성분들이 이 돌에는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운석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리듐은 아이리스라는 무지개 그쪽에서 어원 이름이 같이 이쪽으로 옮겨온 것입니다.